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북한 주민으로 사는 것이겠죠. 또 북한군으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경홍의 일기가 이제 또 나왔는데 이 친구 참 글씨 참 잘 써요.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에서는 나에게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재생의 길을 열어줬.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없었으면은 나는 새 출발도 못했을 것이고 또 밥도 아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자기는 죄인이고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렇게 더 이상 갈 곳 없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모는 죄수부대를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군이 그 지난번에 드론으로 이제 북한군들을 사살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얘들은 도대체가 그냥 드론을 보고도 그냥 달라든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무모한 돌격.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데 이게 그런 전략 전술을 쓰는 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갈 때까지 내몰린 이 죄수부대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북한 일당 독재 국가죠. 북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기를 열어요. 국회를 열어요. 근데 국회를 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노동당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 전당대회 비슷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당직이 중요해요. 실제로 정부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직이야 뭐 갈아치우면 그만이고. 그래서 권력 서열도 당직 순서대로입니다. 정부직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노동당에 이제 정치국원이 들어가면 진짜 이제 팔자 핀 거죠. 정치국원이 됐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고 대기업 사장단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무상을 하던 최선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정치국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총리는 이제 대외적으로 얼굴마담이긴 한데 사실 실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총리였고 이제 새로 총리가 된 자리 바꿈을 한 건데 이렇게 대외적인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총리 그러면 때깔 나죠. 이 때깔 나는 총리를 누굴 시켰느냐? 미사일 개발 책임자로 그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할 때 배석했던 사람이 딱 들어가더라. 이 사람은 심지어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친하게 됐던 사람들이 좀 전면에 이런 식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 지형의 변화가 좀 보이더라.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미 최강경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히 길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최선희라는 인물, 이 양반이 지금 이 기사 속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 강화에 큰 공을 세운 덕에 이제 정치국원으로 대기업 사장단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평가를 듣지만 사실 이 양반은 태생은 미국통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외교 전문가는 결국 미국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선희가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정치국원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도 미국하고 완전히 끝낸 게 아니다. 이런 상태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로는 대미 최강경이라는 자기들의 스탠스를 밝힌 거죠. 다만 그 대미 최강경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생각 없는 거예요. 일단 말번차나 그냥 괜히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지 이걸 뭐 실제로 이렇게 타겟을 두고 날린 주먹이 아니라는 거. 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허공에 날리는 펀치일 망정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한국을 향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더라. 이거는 그냥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여지없이 나오는 거는 통미봉람이에요. 북한이 남한을 필요로 하는 거는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미국이 북한을 상대를 안 해줄 때 이렇게 좀 이 손 잡고 둘이 인사 한번 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남한의 역할인데 이미 북한은 이렇게 남한한테 그런 역할이 없어도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리 없으니까 애시당초에 그냥 엉덩이 실룩거릴 필요도 없다. 관심 꺼라 라는 상황 정도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뭐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얘기를 열심히 중계해주는 얘기가 한국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북한 애들이 이렇게 죽자고 달라들고 있다. 우리 지금 죽을 맛이다. 우리 좀 도와달라. 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 신호를 간절히 보냈는데도 딴 사람들이 이게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이 손가락만 보니까 이 북한 놈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북한군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니네한테 갈 수도 있다니까 이 멍청한 것들아 좀 말 좀 알아들어라 이러고 나온 게 이 얘기예요. 북한군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와 있지만은 나토 국경에서 북한군 볼 거다. 니네 지금 이거 남의 일 아니다. 니네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군이 지금 연신 죽어나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10,000명 갔는데 벌써 3,0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김정은이 이제 현장 지도. 얘들은 꼭 현장 지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가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말이지. 뭘요? 뭐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데 지가 뭘 지도를 해 가갖고. 하여튼 원래 북한에 쓰던 게 보통 한 1,500톤급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확실히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4,000톤급이라고 했고 다른 신문은 뭐 3,000톤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군함을 얘기할 때 주로 말 이름들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들 뭐 전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이런 얘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고속정하고 초계함 중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거야 맨날 헷갈리고 순양함하고 구축함 중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거야 그러고 뭐 그러면 뭐 어느 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고 뭐 순양함 하는데 그러면 여기 항공모함은 왜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건 이제 배수량이라는 거를 뭐 기준 잡기 나름인데 예컨대 한 10,000톤 넘으면 항공모함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게 항공모함 나름이에요. 그냥 저 몇만 톤 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한 10,000톤 간신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 항공모함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 배를 말하는 거지 항공모함 자체의 전투력은 별로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공모함의 자체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배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주로 힘을 많이 쓰는 거는 구축함이죠. 우리는 이제 순양함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순양함은 좀 굴려봤는데 이게 캐 효용성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구축함 쪽으로 좀 힘을 쓰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 표를 전해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북한이 원래 한 1,500톤인데 이번에 한 3,000 내지 4,000톤짜리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죠. 보십시오. 1,500이 이 호위함 계열의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0을 기준으로 해서 구축함 계열로 들어갑니다.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북 간의 이제 전력 비교를 여러 각도에서 많이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거를 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핵은 일단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해공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하여튼, 논쟁의 여지 없이 이제 우리가 가장 압도적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던 게 해군 전력이었어요. 근데 해군 전력이 우리가 앞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서해교전 때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군 전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축함 수준으로 특히나 이 배 디자인이 이게 러시아산 스텔스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스텔스함으로 만들고 있나.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제 군대 제품이라고 하는 게 겉모습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겉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전 능력이 겉모습 똑같은 다른 무기하고 똑같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작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스템까지도 같이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보통 무기 팔 때 시스템은 따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 그거 갖고 싸우면 한 100점 100패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같이 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안 주고 자체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걸 실제 전력화까지 하는 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 이렇게 큰 배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단위가 달라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이순신함, 광개토항, 세종대왕 그러면서 급이 우리는 뭐 4,000톤급이 아니라 거의 10,000톤 가까운 급들이 뭐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4,000톤급 나오면 우리랑 이제 동급으로 올라왔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력함들은 한 요 정도 급에서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울산급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런 도시 이름으로 얘기하거든요. 참수리함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고속정이라는 이름 대신 참수리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울산급이라는 게 보통 호위함이라는 것이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좀 장비 교체 중이고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북한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간밤에 이제 뉴욕타임스 기고문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사실은 살떨리고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고는 거 듣고 있으면은 좀 뭔가 반박도 해주고 싶고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이제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에 싱크탱크에 이제 실버라도 폴리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표가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얘들이 지금 반미연합이다. 근데 느슨하다. 이게 꽉 틀어주지를 못하고 살짝 지금 연결돼 있다. 얘들이 꽉 틀어주면은 미국은 깝깝해진다. 그러니까 얘들이 꽉 틀어지는 게 미국의 최대 외교 위협이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미국 외교의 당면 과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얘들이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다? 제일 약한 북한이다. 북한이 제일 약한 고리다. 북한이 제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요거 트럼프가 마침 김정은하고 친하지 않니? 그러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꼬셔가지고 요 연합에서 북한을 쏙 빼내. 그러면은 이 연합은 치명적으로 약해진다. 왜냐면 어쨌거나 사각축에서 이게 이빨 하나 빠지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모양 빠진다. 이거 얘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북러 간의 협력은 사업 거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만 꼬시면 할 수 있다. 근데 반론이 당연히 나오죠. 트럼프는 벌써 김정은하고 장사를 해봤잖아. 근데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꼬시니 이번에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과의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핵화 대신에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뭐냐. 핵실험 동결. 자, 이제 더 이상 핵실험 안 할게 라는 약속만 해라. 미사일 발사 중단해라.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너 이제 가진 건 알겠고 딴 나라에 팔아먹지는 마. 사이버 작전 중단. 네가 비트코인 훔쳐가는 거 다 알아. 해킹 부대 운영하지 마.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이거는 김정은이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 방사포들 철수시켜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면은 좀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다 김정은이 내놓을 것들이죠. 그럼 앞에 이게 뒤로 갈수록 김정은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핵실험 동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안 한다 그랬다가 하는 거야. 뭐 지금까지도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뭐 북한이 약속 어기는 거야.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죠. 뭐 쉽고 이 뒤로 갈수록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럼 협상을 할 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북한에 뭘 줄 건데 북한과의 외교 관계 이거는 이제 하노이에서 딜이 성사가 됐으면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해제. 다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뻑 쓰면은 이제 북한을 움직일 최소한의 툴도 없어진다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부라고는 단서를 붙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요거 하면은 요만큼 풀고 요것도 하면은 조금 더 풀어주고 요것도 하면 조금 더 풀어주고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식의 협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어떤 분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던 이제 종전협정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 반미연합을 약화시킨다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금 미국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를 상대하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그럼 미국이 하는 고민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우리의 한국의 협상 카드가 바로 생기는 거죠.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키워드를 잊으면은 헷갈려요. 여기서 반미연합 그럼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이에요. 이 중심 축역은 결국은 중국이고 보고서에도 써 있습니다. 북한하고 잘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전력을 중국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득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 솔루션을 찾아볼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송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목숨줄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산유국 순위가 1등 미국, 2등 러시아, 3등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름이 없었으면은 애시당초에 전쟁도 못했고 캐시카우는 기름이에요. 석유인데 가스 송출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이걸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두고 어찌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러시아도 진작에 그래서 관을 새로 만듭니다. 러시아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이 왜 많이 수입하느냐? 그게 이제 이른바 친환경 그래가지고 친환경이 왜 기름이야? 그런데 탈원전이거든요. 탈원전이라는 명분으로 탈원전이 결국은 화력발전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된 거예요. 탈원전의 결과가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게 된 결과인데 독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서 우크라이나가 막아버리면 독일이 연료 수급난을 겪게 됐고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니들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독일이 진짜 작심하고 덤비면은 얘들하고 얘는 벌써 작심하고 전쟁을 해본 애들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때 얘가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얘도 한 칼 있다는 걸 서로 아는 처지에 무섭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독일은 이제 탈원전을 하니까 가스가 많이 필요해서 우리 그냥 안전빵으로 직방으로 니네한테 하자. 이제 발트 해안 밑으로다가 바다 밑으로다가 아예 이게 노르드 스트림. 노르드 뭐 말 어려운데 그냥 북쪽 송유관. 이게 투르크 스트림. 이게 터키 쪽 송유관. 뭐 이런 흐름이에요. 요걸 만드는 거를 우크라이나가 반대했고 전쟁 터지자마자 여기 폭파 사고 일으키고 했던 게 우크라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독일 쪽으로다가 저 노르드 스트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는 이제 투르크 스트림 만들고 관을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이었는데 말하자면 다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이게 한 10%가 채 안 되는 비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로 보면 특히 유럽 전체 우리가 말이 좋아서 유럽이라고 하지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은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별로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프랑스는 애시당초에 러시아 가스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너무 멀잖아요. 거쳐가야 될 나라도 많고 특히나 여기서 프랑스까지 가려면 알프스도 넘어야 돼요. 그건 너무 기니까 프랑스는 애시당초에 상관없고 독일은 또 원래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걸로 직접 가는 여기가 이제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여기 몰도바 요 정도가 직접 상관이 있지 나머지 이제 이런 데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딱 여기 두 군데 정도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때를 놓친 거죠. 이거 진작에 하려면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이거 다 만든 다음에 별로 약발도 없을 때 관을 잠그는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만큼 급해졌다.
있다라는 자인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독일로 달려가야겠죠. 독일에 가서 야, 우리 당장 지금 이 한겨울에 지금 기름 끊겼다. 이거 어떻게 좀 해주라 그러면은 독일은 이제 일로 받은 가스를 다시 오스트리아로 또 넘겨주는 이런 일을 좀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과음을 하는 등 음주 사고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HUR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주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러시아군의 끊임없는 선전을 받고 있다. 이런 전언입니다. HUR은 새해 전야인 지난해 12월 31일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 병력을 포함해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UR은 새 북한군 병력이 크루스크주 전선에 최근 추가로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북한군 부대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크루스크주의 군 기지 근처로 이동했다는 설명입니다. HUR은 러시아군 하급 지휘관들이 상부의 사상자 숫자를 줄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루스크에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퇴각하던 북한군이 오발 사고를 일으켜 러시아군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9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습격한 뒤 퇴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전언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크루스크주의 러시아군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810 여단을 표적으로 삼았고 러시아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헬기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파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뉴스입니다.